이재명, 윤의 천적, 조원석의 정치보복 칼자루 맡기나. 조원석이라고 아마 들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오늘 일단 이른바 3대 특검 이 후보, 특별검사 후보를 민주당이 3명, 조국당이 3명을 추천을 했죠. 이제 이재명이 3일 내에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씩을 골라야 되는데, 자, 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국민의힘은 아예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을 배제를 하고 민주당과 조국당이 한 명씩 하기로 했죠. 자, 일단 민주당이 내란 특검으로 특별검사로 추천한 사람은 조은석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특별검사로는 민중기,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는 이윤재 이렇게 했는데, 이 조은석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혼출 시간에 좀 설명을 들었죠.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될 사람이 조은석입니다. 조은석은 지금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죠. 이재명이 계속 내란 종식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의 최대 검사 수도 제일 많고, 여기서 모든 우파 진영을 전부 다 훑고,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처벌을 해야 되겠다고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죠. 후보 시절에.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심지어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위헌정당 해산 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법도 지금 발의를 해놨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할 텐데, 물론 다른 것도 막 뒤지겠지만은 내란 특검에 집중을 할 텐데, 여기에 민주당이 조은석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조국당은 여기에 누구를 추천했냐면은 내란 특검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도 이름이 귀에 익었을 겁니다. 대검 감찰부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주도한 문재인 라인, 이제 조국당은 한동수를 추천했는데, 한동수보다는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을 이재명이 선택을 하겠죠. 이게 가장 이재명이 이 내란몰이 이 프레임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그 다음에 내란몰이 프레임으로 대선을 치렀고, 또 내란몰이 프레임으로 지금 초반 본인의 방탄을 겸해서 휘저으려고 하는 거죠. 전국을 완전히 휘젓는 일종의 정치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초점은 내란 특검이기 때문에 거기 가장 크게 만들었고, 조은석을 민주당이 추천을 했습니다. 조은석이 어떤 인물이냐? 이 조은석은 검사 출신입니다. 서울 고검장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서울 고검장까지 올랐죠. 그런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둘이서 검찰총장직을 놓고 경쟁을 했습니다. 서울고검장 조은석,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그런데 그때 문재인이 후배인, 기수로 후배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고배를 맞은 겁니다. 진 겁니다. 조은석이 경쟁에서 지고 나서 검찰을 떠났습니다. 검찰을 떠나니까 이게 문재인 쪽과 이제 연결이 되는 전남 장성 출신이고, 여러 가지 가깝습니다. 좌파 진영하고.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이 다시 이 조은석을 감사위원으로 옮겨줍니다. 감사위원을 시킵니다. 검찰총장은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쓸모가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득표몰이를 해야 되니까는 그쪽으로 쓰고, 이 조은석은 감사위원으로 옮겨줬는데,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감사위원 임기가 남았으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조은석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서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거기에 좌파를 대표해서 앞장섰던 게 바로 조은석입니다. 기억나실 텐데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타이거파 이래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 감사를 주도를 했던 타이거파 그 이름 안에 아마 이 호자가 들어가서 그럴 겁니다.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이 좌파 몫으로 와 있던 문재인 때 임명이 돼서 와 있던 이 조은석이 계속 충돌을 했습니다. 마찰을 빌어서 좀 윤석열 정부 초기에 또 혼란스럽게 만든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해 작년 12월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또 탄핵이 됐죠. 그래서 그 직무가 정지가 됐을 때는 또 감사원장 직무 대리도 뭐 한 이런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주 구원이 있죠. 구원이 있고 뭔가 본인이 검찰총장 경쟁에서 탈락도 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좌파를 대표해서 감사원에서 본인은 이제 맞서 싸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인물을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의 특별검사로 추천한 겁니다. 그럼 이제 조은석이 이것을 앞으로 진두지휘를 하겠죠. 대규모 검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수사관들을 데리고 모든 우파 진영을 다 파헤치는 그 자리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인물을 일부러 갖다 꽂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이 심재철 기억나시죠? 심재철 이거는 조국당에서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로 심재철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 세 개의 특검 중에서 하나 정도는 이 조국당이 추천한 걸 이재명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받아들이면 심재철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이 심재철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남부지검장 요직을 쭉 거쳤죠.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에 그 검사들에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바로 그 조국은 무혐의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를 했죠. 조국은 무혐의다. 그런데 지금 조국 감옥에 가 있습니다. 무혐의가 아니고 감옥에 가 있는데 이제 그때 무혐의라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조국당에서 이제 그 공로를 높이 사서 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로 추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재철은 아마 그때 한창 이 검사들끼리 그 윤석열 사단, 추미애 사단 이렇게 나눠서 싸웠던 적이 있었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무혐의, 이 조국의 무혐의를 주장을 했다가 한 장례식장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 보라. 이런 항의를 들었던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상갓집에서 그 하극상 이런 이야기까지 났습니다. 상갓집 항명 사태 이렇게 회자되는 바로 그 인물이 이번에는 조국이 아마 옥중에서 지금 다 지시를 할 겁니다. 조국이 감옥에서 오늘 뭐 인터뷰도 했던데 감옥에서 그 심재철을 추천을 해. 왜? 그때 나 무죄라고 해줬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특별검사를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조국 이야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이재명은 아마 이제 조국 쪽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한 명을 할 텐데 셋 중에 한 명은 조국이 추천한 사람을 할 텐데 그 중에서 유력한 인물이 이제 심재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재명은 한 명 또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조국에게 일종의 코가 끼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조국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죠. 조국은 감옥에 있으니까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이제 후보가 못 됐는데 그 대신 이제 다른 한 명이라도 내세울 만도 한데 후보를 안 냈습니다. 후보를 안 낸 이유가 이재명과 커넥션이 있었다는 그 설이 지금 파다하죠. 후보를 내면은 이제 이재명 표가 잠식이 되니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가져간 그 범보수 이준석도 일단 거기다 넣으면은 범보수에서 8점 몇 %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조국의 당에서 누가 출마를 하면은 어느 정도 표를 가져가죠. 이재명 표를. 그러면 또 승부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후보를 내지 않는 대가로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사면을 해준다. 지금 복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뿐이 아니고 복권, 감옥에서 빼내주는 것뿐이 아니고 피선거권도 복권을 해준다는 이야기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조국 쪽에서는 나 빨리 좀 그 사면해줘 막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8.15 특사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조국이 8.15 특사로 나올 수가 있다는. 오늘 친명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가 라디오에 나와서 조국에 대해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감옥 간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성호가. 조국이나 그 가족이 받았던 처벌이 다른 일반인의 것과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줘야 된다. 박지원도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8.15 특별 사면을 포함시켜주면 좋겠다. 이 군부를 떼는 거죠. 군부를 막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이 이제 업돼가지고 잘하면 진짜 난 나갈 수 있네. 후보 안 되기 잘했어. 이러면서 오늘 옥중 서면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저도 과거에 이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옥중에 있는 그 정치인들을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면회를 가서 뭔가 이제 한마디 좀 들으면은 이야기를 그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아주 민감한 정치인들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못 하죠. 왜냐하면은 교도관들이 옆에 있으니까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인터뷰 같은 것은 옥중에서 아예 뭐 그 불가능한데 서면 인터뷰를 하는 것을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국이 뭐 안에서 이제 뭐 타이퍼는 칠 수 없고 이렇게 이 펜거치로 이렇게 적어서 줬다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도 그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면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이재명이 꼭 성공하길 바란다. 미륵이나마 보태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 빨리 꺼내줘라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국도 지금 나와서 다시 또 그 활개를 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 문제들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마치 완전히 해소된 것처럼 지금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번씩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